다들 잘 들리세요? 맨날 물어봐서 죄송하네. 근데 아니 가끔 제가 장비가 안 좋아서 진짜 소리가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리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들 잘 들리세요? 들리는 건가? 플루토님 들어오셨다. 이게 제가 시밤을 지난주 쉬고 나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해야죠. 다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플루토님은 친구들이랑 놀고 오셨다고 했는데 뭐 하고 노셨는지 여쭤봐도 되려나? 저도 근데 오늘 놀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엊그제 시험이 끝났다고 기분 좋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개강을 했죠. 네, 너무 살인적인 것 같아요. 술 먹고 놀았구나. 아, 그럼 약간 지금 취하신 상태구나. 저는 오늘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학기 중에 패턴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계절학기 개강했고 계절학기도 한 달이니까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근데 그래서 계절학기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내가 알람 시계를 막 껐던 그런 기억들도 나서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심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던 거는 있다고 느낀 거는 이미 늦게 일어난 거 어떡하겠어. 빨리 가서 남은 시간이라도 수업 들어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씻지도 못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원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방송을 오전에 못 켰어요. 너무 이제 꼴이 그래서 그랬더라 이랬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셔서 뭐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얼마 전에 뭐 방송에 나온 거 재밌게 봤다 이랬는데 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근처에 있는데 마침 잠깐 볼까? 해서 뵈러 갔는데 어, 생각지 못하게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좀 중간중간에 울컥울컥한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주저리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 심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나는 던 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했던 시거든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그래서 시들이 많은데 한 번 했던 거 물론 그때랑 감상이 달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한 번 더 해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시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하루님이었나요? 플루토님이었나요? 아니면 제 친구였나? 가지하는 길을 자기는 인상 깊게 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시도 되게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생각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가지 않는 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죠. 플루토님이었구나.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인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본인이 그 시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는 없어서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너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시라서 제가 그걸 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세 가지 꼭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지 않은 길이 어쨌든 선택의 기로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늘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가 더 자주 와요. 어쩌면은 그것보다도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내가 이제 경험상 아니까 이게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를 더 빨리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선택을 하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험이 다가오면은 그 선택이라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이고자 옷도 이제 똑같은 옷을 계속 사서 그 옷만 입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택이 주는 것들이 결코 작지 않은 걸 이제 내가 아니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특정 몇몇 사람을 빼고는 선택을 한 거에 종종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회는 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 힘들고 또 지칠 때마다 다른 길을 갈 걸 하는 후회를 누구나 다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를 하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후회든 반성이든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후회라는 감정이 결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감정은 아니고 때때로 아프기도 하니까 그런 건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종종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지금 내 현실이 조금은 불만족스럽거나 힘든 면이 많아서겠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저는 첫 번째로 남의 떡이라서 커 보인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이라서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의 첫 번째 연에서 보면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는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져 내려간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멀리 보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결정을 하면서 이 길을 선택할 때에도 나는 충분히 고민을 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나를 믿는다면 이 결정이 마냥 바보 같은 결정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길이 험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죠. 선택했기 때문에 저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마련이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쪽 길은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아름다운 모습을 받고 실제로 그 가까이 가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가 후회하는 이유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울 것만 같은 거죠.
마치 내가 이 길을 걷기 전에 이 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동경처럼 저는 몇몇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 두 학교를 고민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 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라는 후회를 때때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주변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되게 자괴감에도 많이 빠졌어요. 내가 왜 그렇게 경솔하게 선택을 했지? 그때 나한테 그 길이 아니라고 말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후회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 학교가 아니라 내가 포기한 그 학교를 갔더라도 나는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땐 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남들이 뭘 하든 내가 땡기는 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못해서 남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왔네. 너무 세속적인 선택을 했네. 안정지향적인 선택을 했네. 이런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선택 중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그 후회도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회가 있어야 반성이 있고 반성을 하고 나야 좀 더 다음번에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후회의 기저에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간다고 해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인데 다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느끼지 못한 거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냥 신바가 다시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 제가 아까 보면서 좀 적어놨는데 잠깐 컨닝 좀 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그래요. 지금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지난 나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고 실제로 제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회한이나 죄책감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걷고 있잖아요.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할 때, 야, 이 길로 가! 라고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힘든 과정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미안해 해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걷고 있잖아요. 이게 가시밭길이 됐건 뭐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길이 됐건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지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학교를 선택한 것도 사실은 그 선택하고 나서 후회할 때 나한테 이런 조언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한 것도 까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내 적성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해보려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도 나고 후회하는 것도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될 수 있고 그 후회가 어쩌면 맞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온전히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죄책감이나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까지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벼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내가 경솔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 다 무시했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어쩌지? 이런 생각까지 넘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로스쿨에 입학한 것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지 않은 길이 있었고 저는 그 길을 갈 때 너무 행복한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느껴졌고 내가 그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정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갔죠. 제가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로스쿨에 입학한 겁니다. 더 이상 가족들을 실망시키거나 저를 걱정하게 만들 용기도 없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성공할 자신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었고요.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직업도 아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거든요. 공부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멀어졌어요. 보기도 힘들고. 그것도 내가 외로워진 거고요. 제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멘붕을 겪건 현타를 겪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린 선택이 설사 잘못된 선택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걱정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로 두 번째 꼭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꼭지는요. 제가 오늘 부제로 한 말인데 늦지 않은 길이라고 썼는데 정말 그 후회가 막심하다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도 보면 나는 뒷날에 위에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는 그래 가서 좀 아니면 다시 돌아오자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는 했단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선택도 몇 개 있었죠. 이 선택하는 순간 끝인 것도 되게 많았는데 로스쿨에 입학할 때도 로스쿨에 입학해서 아닌 것 같으면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다른 선택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은 항상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한 것들이 아깝고 내가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돌아가기가 무서워졌는데요. 근데 오늘 사실은 그 은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그 길을 뛰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멀리 간 게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서 다른 선택,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싶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갈래 길에서 고민했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거기서 반대쪽 길을 선택한 거를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하는 줄 알았고 저조차 까먹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걸.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신바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너는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 지금 당장 너한테 맞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가 힘든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일이 끝나고 언제든지 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나는 대환영이고 너는 정말 잘할 거고 나는 도움이 돼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그 사람은 나의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꿈을 기억을 해주는데 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라이언킹에 보면 심바가 막 살아요. 살다가 이제 심바의 친구죠. 심바의 친구가 와서 심바야 이제 우리 숲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심바가 난 이제 돌아가지 못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밤에 이제 심바가 강을 딱 보는데 거기에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바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파다가 신바에게 너는 네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잊는 건 나를 잊는 것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남들은 나를 다 기억하는데요. 물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을 꿈꿨던 그런 나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기억해 주는데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는 정작 그걸 까먹었어요. 내 집이 어디였는지도 까먹고 내 꿈이 뭐였는지도 까먹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다 까먹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이 길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시에 찔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이게 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큰 용기가 났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아갔을 때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긴 할 건데요.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끝을 보고 저는 돌아갈 겁니다. 다시 원래 있었던 그 두 갈래 길로.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도 선택해 볼 겁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뛰어야겠죠. 보통 사람들은 한쪽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파고 그랬을 때 되든 안 되든 무언가 결과가 나오는 건데 나는 어쨌든 이 길을 기웃거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걸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2배로 내지는 3배, 4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든든했다. 왜냐면 이제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서 행복한지를 느꼈고 어디가 나의 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뛸 때 남들보다 좀 더 꾸준하고 빠르게 뛸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생길 거고 2갈래 길이 뭡니까? 3갈래 길, 4갈래 길도 언제든지 생길 거고 그 길에서 선택을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를 해본 사람은 그 후회가 얼마나 아픈 줄 아니까요. 근데 그때 좀 자신감 있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잘못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책임을 지면 되고 후회가 더 크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길로 다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없어서 후회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 용기를 내면 그 후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자극제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쪽 길을 선택한 것,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곳에 오게 된 것, 그러면서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후회가 되는데 그거는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기 위한 자극제인 것이지 절대 그 자체가 저한테 뭐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준다거나 저를 무너져 내리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거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 길로 달려가는 거는 나한테는 시간 문제라는 걸 내가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 속에서 모든 선택에 자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순간 내 마음속에 51%가 당기는 대로 가시면 그러면 어쨌든 빨리 가면은 빨리 후회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끝이라는 생각을 좀 덜 하시고 자신감 있게 매사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잠깐 스트리밍을 종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네, 인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서진님. 그렇죠. 쓸데없는 게 아니라 경험인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밟았던 가시밭길이 됐던 장애물이 됐든 다 그냥 경험이고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더 큰 추진력이고 모터가 되고 부스터가 될 겁니다. 다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설사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튼튼하잖아요. 내 다리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고 언제든지 다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믿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세요. 오늘은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 요즘 느끼는 건데 마음이 편하면 힘든 일을 해도 그러시구나. 근데 플루토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은 재작년 로스쿨에 오고 나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뭐 행복이랑 별도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책을 펴놓고 몇 시간째 한 페이지를 못 넘겼던 경험도 많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죠. 어떻게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될지를.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가짐이 달렸어. 마음가짐에 달렸어. 막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마음이 불편하다는데 마음가짐이 달렸다는 게 그게 말인가요? 방금가요? 갑자기 열폭하네. 그러니까 조스바님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를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마음가짐이 불안해서 막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내 마음이 아파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네 마음 갖기 달렸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나도 누구한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게.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갖기가 쉽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더 좋은 자극제로 생각하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면서 마음 먹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행복하고 훌륭하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냐고요. 근데 주변에서 마음 먹기 달렸대. 너가 마음속에서 털어버리게만 된대. 그러면서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줘요.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은 마음 갖기 달렸대. 근데 남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안 느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다니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저한테 신바야 대법관 돼야지, 판사 돼야지, 검사 돼야지, 김현장 가야지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런 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뭐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못 가는 거지. 할 만큼 해도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싫어서 난 참고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주변에서 저한테 했을 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마음 먹기 달렸어. 그렇게 듣지 마. 그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스쿨을 다녀야 대법관이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검사가 돼야지 이런 말을 들어보고 그래야만 이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알 텐데 내 주변에는 아쉽게도 법조인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듣지 말래. 말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듣지 말래.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걸 바꾸기는 정말 힘들어요. 안 보면 편한데. 그렇죠. 아, 플루토님, 저 진짜 정신적으로 플루토님이 너무 건강하신 분 같아요. 남 얘기 쉽게 하는 사람들 너무 서운해요라고 표현하잖아요. 서운해요라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남 얘기 쉽게 하는 사람들 진짜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제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치가 않았다고요. 지금이니까 내가 그 말하면 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예전에는 그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근데 플루토님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이 너무 예뻐요. 음, 아이, 콜드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저런 마음을 빨리 갖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부러운 길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가고 싶은데 못 간 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선택을 한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갖는데, 굳이 말하면 저도 후회할 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아름다운 얘기 계속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좋은 것들만 보고 뭐 누군가가 보면 한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으면 살면 되지. 근데 저는 뭐 대단한 걸 바라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좋아하는 책 보고 그림 그리고 이런 노래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얻지 못했을 것도 많이 얻었으니까. 사실 뭐 제가 로스쿨에 다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걸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못 했겠죠. 근데 와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바TV라는 것도 얻게 됐고, 그리고 남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학력이나 커리어나 그런 전문성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저도 당연히 마냥 후회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후회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콜드님 항상 저한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콜드님이 동생 같지가 않아. 그리고 모르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조스바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스바님 좀 늦게 오셨는데 뭐 바쁘게 공부하시다 늦게 오셨나? 제가 서진님 말씀에 대답을 드릴게요. 저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고하지 않고 어디까지 하는지 충분히 참고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경고를 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게 경고인지를 몰라. 예를 들면 이런 친구가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말실수를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럼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조용히 불러서 혹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이 말한 게 너한테 기분 나빴니?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내가 화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왜 갑자기 미안해 해? 이러면서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모르는 거지 이게 경고라는 걸.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랬거든요. 내가 이걸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도 지가 한 얘기 중에서 미안할 만한 것들을 떠올려 가지고 아 이게 신부한테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아팠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조심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사실 저의 너무 과한 욕심인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하면은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밥 먹자, 뭐 내가 뭐 잘못했니 이런 말에 일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최소한 몇 년의 기간을 줘요. 그 기간 동안 조금 제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의 기간은 줍니다. 근데 또 아니면은 다신 보지 않죠. 피해버립니다. 콜드님은 낯설고 떨리는구나. 제가 아직도 낯설어요? 플루토님은 그렇죠. 원래부터 제 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아야죠. 모든 것들을. 그리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그렇죠. 제가 어제도 그 말 했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 두고 왔다 생각하지 말고 남기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고3 때 봤던 드라마 추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직했던 어떤 장수가 그냥 억울하게 죽으면서 뭔가 두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기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플루토님이 하신 말씀 원래 내 거는 하나도 없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인공이 있는데 이범수 배우예요. 근데 옆에서 주인공 이범수는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고 심지어는 삼청교육대까지 갑니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뭐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무언가를 수도 없이 너희들한테 뺏겼지만 그때마다 원래 내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주인공 거거든요. 그냥 억울하게 뺏긴 건데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플루토님 그거는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면 남이 뺏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정말 내 거였다면 후회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나한테서 떨어졌다는 이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 건데 하면 스스로 계속 거기에 파묻혀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미래를 그리기 힘들고 과거에 살고. 근데 플루토님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공부하다 늦게 왔군요, 조스바님. 그러니까요, 조스바님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말 나한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 나한테 기분 나쁘고 그거 나 아파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야 뭐 그 사람이랑 오래오래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 말이 싫다고 떠나면은 그 사람은 뭐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요. 서진님도 오래 참지 마요. 참으면 다 병나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를 내가 참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풀게 되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를 나는 참는데 그 화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한테 편하고 호의적인 사람한테 그걸 풀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닥쳐!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으면 쟤는 저래도 되는 앤가 보다 하잖아요. 참으면은 너는 수인한도가 높은 애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뭐라고 하면 너도 이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랑 굳이 막 부대껴가면서 스트레스를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닥치라고 하는 게 낫지. 나 물론 이렇게 거친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기분 나빠 하지 마. 그런 게 낫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남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바야 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러면 뭐, 너는 왜 이렇게 뭐 이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지가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 나한테 더 센 말을 하겠죠. 그럼 난 더 센 말을 하고 그럼 나중에는 풀 수도 없어요. 야, 나 이게 기분 나빠. 이러면 너도 이 말 했잖아. 너도 이 말 했잖아. 이러다 보면 그냥 원성만 높아지고. 근데 저는 그랬었다.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고 그런 마음가짐과 말투와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너무 많이 다치더라고요. 친구랑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라이벌을 우리가 친구라고 착각하는 걸 수 있어요. 너무 냉정한 말인가요? 경쟁 집단이 그러니까 플루토님이 계시는 그 집단은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건 여기는 본질적인로 경쟁 집단인데 내가 괜히 이 사람들에게 친구를 기대하다 상처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랑 내가 친구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내가 느낀 바로는. 그거를 우리가 느낄 때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플루토님은 또 어떤 대인관계를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교감을 훌륭하게 나누던 친구들이랑 결정적인 순간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프신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봤자 경쟁자고 그래봤자 경쟁 집단이고 얘들도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괜히 이 안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니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속에서 말하자면 올림픽 선수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막 축구를 해 예를 들어서 상대편 사람들이랑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은데 뭐 걔네랑 친구 먹을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 골 넣어야 되고 걔는 걔 골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더 가면은 뭐 마라톤 대회도 다 같이 뛰고 있긴 하지만 손잡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면은 나는 그래도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얘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정말 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지. 본질적으로 경쟁 집단인 데서 우린 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니까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 친구가 되면 된다고. 이 방에서 신바의 시밤이나 스터디 윈미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외로움은 그걸로 극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 경쟁인 곳에 가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주고 내 상처도 너무 많이 내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친 다음에 하면은 사실은 우리만 아픈 겁니다. 상대방들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타산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콜드님. 저도 손절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제가 오래 참기는 하지만 결국에 한두 가지 별거 아닌 포인트로 멀어지게 되죠. 서서히 멀어지기보다는. 근데 차분하고 신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뢰나 정감이를 싹 떨어지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순간을 참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야, 너 꺼져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다음날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얘 좋은 점도 되게 많았었는데 라는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서 잠깐 떨어져서 이틀이나 3일 더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멀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요. 제가 살아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그렇고, 예전에는 참고 참다가 누가 이 역시값을 넘는 무언가를 팍 했을 때 야, 너 꺼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후회한 순간도 많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역시값을 넘었을 때 한 이틀 정도 참아보고 일주일 정도 참아봤는데 그래도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말한 게 욱해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덜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하는 과정도 굉장히 러프하게 하지 않고 더 젠틀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상대가 기분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콜드님 진지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진지한 콜드가 항상 되기 싫으세요? 콜드님은 너무 야속해요. 저는 막 장난 같은 거가 되게 낯선 사람인데 너무 장난을 강하게 치셔서 제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랑 친해지려면 진지함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진지한서 사실은 멀어진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아는 거지 느끼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막 내 편이 있어요, 내 편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적으로 당신 편인 건 가족 정도인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은 내 편이죠. 근데 가족이 내 편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편이겠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과의 다툼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밖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밖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가족들은 항상 내 편이겠죠. 근데 나한테 본인들이 내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내 가족들한테 내가 당신들의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걱정이 먼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리고 나의 안 좋았던 면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도 가족이고, 내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그 하고 싶은 일이 뭐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고 극복해야 될 게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가족들이 내 편이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내 편이라는 걸 막 느낀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꼈을 때 그 어떤 때보다 든든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못 그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단념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지만 어렵게는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어렵게 쉬운 건 없으니까 힘들 각오하고 많이 울 각오하고 힘들고 다칠 각오하고 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가족들은 분명 나는 아니지만 내가 변하듯이 가족들도 변할 수 있고요. 그래야 관계가 변하고요. 그래야 나라는 사람도 변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플루토님께서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맥락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스바님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거를 무슨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지금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아쉽긴 한데요. 단톡방 같은 거라도 만들까요? 제가 몇 분한테는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이게 제가 세컨폰을 뚫었어요. 세컨폰을 그 하루님도 종종 저한테 뭐 좋은 시나 문구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콜드님도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인스타가 없으신 분도 있고 제가 인스타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 번호로 다들 연락을 하고 대신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제 잠을 깨우거나 공부를 방해하면은 저는 몹시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카톡 같은 걸로 의견 같은 거를 교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너무 겁이 없는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저는 제 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너무 무섭지가 않아요. 전화하면 안 돼. 홀드님, 전화를 하면 나 지금 이거 다 안 알려드릴 거야. 전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겁이 많아요. 전화가 오면은 안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를 내가 안 받았다고 서운해 하면 나도 서운해 할 거야. 아니, 왜 상처를 받는다? 아니, 왜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에이, 몰라. 이겁니다. 카톡 하세요, 카톡. 아니, 왜 맨날 구독 버튼 한 번 더 누른데? 아니, 내가, 플루토님 제가 뭐 실수했나요? 서진님 제가 뭐 많이 잘못했나요? 아니, 전화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나도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는 딱 정해진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시험해야 되고요. 시험 끝나면 자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니 재미도 있겠죠. 제3자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약하기.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은 모타를 칠 수도 있는 거지. 뭔 그래요. 정말 날 아프게 하시네. 힘들어 죽겠다. 일단은 제가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여기로 카톡을 해주세요. 카톡을 해주시고 이 핸드폰을 잘 활용해 봅시다. 전화는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게 있나? 모르겠네. 카카오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서 알려주면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 번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범에서 하고픈 얘기가 있거나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저건 또 차단해달라는 거예요? 싫어요. 제가 콜드님을 왜 차단해요? 싫어요. 콜드님은 내 친구인데 왜 차단을 해? 아, 콜드님 또 밤에 또 생각 많아지게 하시네. 다들 제가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시를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하고 싶은 말씀을 일로 해 주셔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시범 시작하기 전에 단톡방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조스바님은 오늘 공부하다 늦게 오신 거니까 그런데 종종 시범 기다렸는데 몰랐네요 하는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때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오늘은 더 여쭤볼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한 주의 시작이 되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면 주말에는 저 되게 약속이 많거든요. 행복한 주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절학기 오늘 개강해서 아주 설레 죽겠어.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잘 자시고 내일 또 스터디 임무에서 열심히 파이팅 해서 공부합시다. 네, 조스바님 감사합니다. 네, 플루토님 안녕히 주무세요. 골드님도 잘 자요. 서진님도 잘 자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해서 너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골드님 왜 그래? 내가 번호도 알려줬잖아. 왜 또 울었어요? 정말.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콜드님 잘 자요. 콜드님 잘 자요. 알았죠? 울지 말고. 뭐라고 울어요? 내가 뭘 했다고 울어? 잘 자요. 종료하겠습니다. 아니 눈물이 왜? 콜드님 내가 잘못했어요. 콜드님 전화해요. 전화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받을게요. 괜히 내가 못 받았을 때 또 상처받으실까봐 그래서 그런 거지. 차단을 왜 해요? 잘 자요, 콜드님. 울지 마요. 힘들다. 열난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카톡에서 좋은 얘기 해주세요. 시도 추천해주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